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의 공식 업데이트를 영상에서 다루기보다는 X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토론과 정보들을 중심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X라는 곳은 파이와 크립토 관련 여러가지 정보와 의견들이 활발하게 오고 가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또 파이 공식 계정도 이 X에서 매번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글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좀 가볍고 크게 의미 없는 글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 사이사이에 꽤 흥미롭고 생각해볼 만한 글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일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X는 영어 콘텐츠가 많다 보니 예전에 이 X 눈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X에는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 영어를 한글로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기에 그록과 같은 AI 기반 번역 기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작동을 해주면서 요즘은 이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사라진 분위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일 먼저 한 파이오니어의 포스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들은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인 파이는 상장하려 하지 않으면서 명백한 러그풀로 보이는 이 레이브라는 코인은 문제없이 상장을 한다. 이렇게 불만을 내비치면서 아래는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들을 태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 이 레이브 코인이 상당히 핫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배 이상 급등하면서 시총 상위권까지 올랐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승분을 거의 하루 만에 다 반납을 하면서 사실상 러그풀 수준의 급락이 나왔다. 폭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은 어떤 펀더멘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술 업데이트나 파트너십이 있어서 이렇게 상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체 물량 90% 이상이 내부자에게 소수 지갑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결국 인위적으로 가격을 크게 펌핑을 했다가 이 상승 구간에 개미들이 올라타게 되고요.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이 떠넘어가면서 폭락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와 비트겟과 같은 거래소들도 동시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스팅을 올린 파이오니어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중앙화 거래소들은 이런 펀더멘탈이 약한 코인들은 쉽게 상장을 하면서 파이는 아직까지 상장하지 않고 있냐라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X에 다시 리트윗을 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해서 읽어드리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바이낸스가 파이를 상장하고 싶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이 코어 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특정 조건이나 제약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바이낸스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코인들은 그냥 조용히 거절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의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파이의 경우에는 전례 없는 상장 투표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론을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꽤 이례적인 흐름입니다. 동시적으로 HTX를 포함을 해서 10개 이상의 거래소가 2025년 초에 파이 현물 상장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OKX, 비트겟 등이 KYB를 통과를 하고 실제로 파이 현물 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거래소들도 쉽게 파이 현물 상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대부분의 거래소가 KYB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진행하지 않았고 파이 현물 상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이 코어 팀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블록체인 접근 권한 문제 때문에 진행이 막힌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파이 상장 관련 여러 힌트성 포스팅을 올렸거나 공개 투표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장이 불발로 마감이 된 것은 코어 팀이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이지 바이낸스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파이 상장을 거절했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요. 니콜라스 X 공식 계정을 보면 니콜라스가 OKX,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을 꾸준히 팔로우해 왔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세 개 거래소는 미국 규제에 비교적 잘 맞춰져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코어 팀이 바이낸스나 바이빗과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니콜라스나 청디아오는 학자 출신이다 보니 일반적인 크립토 프로젝트의 CEO와는 달리 조금 더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한 기준과 조건을 맞춘 거래소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라는 전략이 1차적으로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2025년에 바이낸스에 상장된 수많은 여러 알트코인들이 큰 폭락을 겪었고
이른바 바이낸스 거래소의 조작설까지 나왔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시기에 파이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다면 가격이 현재보다 더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유튜브 댓글이나 X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바꿔서 두 번째 포스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D게임스 관련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CD게임스는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올해 3월 말 또는 4월 초쯤에 첫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별다른 출시 업데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나올 시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좀 리마인딩 형태로 제가 포스팅을 올려보게 되었고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내일 출시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D게임스는 기본적으로 파이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HTML5 기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설치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든 어디든 이 브라우저로 바로 접속을 해서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 중심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게임 몇 개 모아놓은 플랫폼 이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CD게임스는 자체 게임만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 게임 개발자들도 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쉽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즉 API나 SDK와 같은 기술 도구를 제공을 해서 개발자들이 자신의 게임에 파이 결제 시스템이나 보상 구조를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게임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단순히 이 CD게임스가 캐주얼 게임 또는 여기에 파이 결제를 덧붙이는 정도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생태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의 NFT 거래를 또 가능하게 해주고 또 게임 자체 토큰 경제까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을 초반에 얼만큼 우리에게 힌트를 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테스트넷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CD게임스와 바로 합쳐지기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올려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슈를 바꿔서 이 포스팅을 보시게 되면요. GCB 유저들이 X에서 많이 홍보하는 포스팅이 되겠는데요. 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뜯어보면은 파이의 소수점이 7자리까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 프라이스란에 숫자가 1000만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GCB 커뮤니티에서는 이 숫자와 314159라는 숫자를 억지로 또 연결을 해서 파이의 엄청난 비밀을 찾아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포스팅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파이코인은 왜 7자리 소수점까지 사용을 하는 걸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파이는 스텔라로부터 기술적 특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스텔라가 7자리 소수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도 자연스럽게 동일한 설정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파이가 마법처럼 특별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일반적인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다른 코인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리플은 드랍이라고 해서 6자리 소수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라고 불리는 8자리 소수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처럼 8자리를 사용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포크한 라이트코인을 다시 포크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은 사실 같은 핏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 웨이라고 불리는 18자리 소수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또 다른 레이어층이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은 18자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솔라나는 9자리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이의 코드 중에서 이 7자리 숫자 진행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미쳐서 날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미국 달러인 31만 4,159 US 달러와 연결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블록체인 기술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파이를 정말 지지하지만 이렇게 미성숙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어떤 홍보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외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맹목적인 과대 광고는 우리 파이 커뮤니티를 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라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이 포스팅으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슈를 바꿔서 다른 모바일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파이 외에 다른 모바일 코인들이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컴플레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아이스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스라는 프로젝트에 큰 관심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잘 나갈 때도 사실 시총이 1000위권에 머물고 있던 조그만 프로젝트였고요.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시총 순위가 4000위에 머물고 있는 매우 작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정도 자금이 몰려있는 프로젝트는 자금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재단이나 소수 인원들이 이 코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코인 가격이 바로바로 운명이 결정되는 수준의 매우 위험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아이스도 너무나 급격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아이스뿐만이 아니라 파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바일 기반 크립토가 이러한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남긴 포스팅을 읽어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등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을 포크를 해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원래 비트코인이 가진 힘, 그 중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커뮤니티의 힘, 검증된 기술, 그리고 오랜 기간 쌓여온 신뢰를 뛰어넘을 만큼의 차별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별점이 없으면 결국 커뮤니티와 투자자들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파이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이 모바일 마이닝 프로젝트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들은 자신들이 파이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파이의 대안처럼 어떤 포지셔닝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파이가 가진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라졌죠. 결국 사용자들이 다시 파이로 돌아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굳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수십 개 이상의 모바일 채굴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했고 일시적으로 파이 유저 일부들을 그 커뮤니티로 흡수해 가면서 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 대부분 항상 똑같았습니다. 마케팅 방식, 채굴 구조, 백서, 심지어 인플루언서들까지 파이의 일부를 빼앗아 가서 활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겉모습은 아주 잠깐이지만 파이를 따라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경영진의 경험이나 지속적인 개발 철학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측면에서 파이코 팀처럼 깊은 구조를 가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탑 프로젝트들은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는 구조이고요. 대부분은 러그풀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모바일 크립토 백서가 나오면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는 하는데 심지어 개발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단 상장하고 일단 나도 수익을 한번 얻어보자 라는 심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철학 없이 파이를 가볍게 모방하거나 파이 커뮤니티의 힘을 잠시 뺏어서 성장한 프로젝트는 파이를 넘어서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파이의 중력을 이겨내지 못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채굴 코인 시장은 대부분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파이가 거의 유일하게 남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채굴 크립토로는 파이 독주 체제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짧게 X에 올렸던 제 포스팅들을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X에서 직접 활동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밌고 다양한 토픽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둘러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